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네, 5월의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네. 자, 어제 새벽에 있었던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 소식에 모두들 가슴 졸이면서 구조 자료가 나오기를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 탑승객들 가운데 우리 지역민 8명도 함께 여행길에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아서 안타까움이 더 컸는데요. 우리 지역의 8명 중에 6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쪼록 실종자 모두가 빨리 구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아울러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부터 부산 해운대를 시작으로 해수욕장들이 개장에 들어갑니다.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놀이를 무리해서 한다거나 밤에 어패류를 채취하지 않아야겠고요. 그리고 해안에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테트라포드에 올라가는 일도 없어야겠죠.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박찬송 기상캐스터. 네, 박찬송입니다. 네, 어제 밤에 이 대전에 빗방울이 좀 떨어졌는데 오늘과 주말에 비 소식이 있는지 또 낮 기온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비 소식은 없고요. 낮 동안 덥기보다는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지금 대전의 기온을 살펴보면 17.2도인데요. 오늘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공기가 무척 깨끗한 하루입니다. 지금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대부분 좋은 수준이고요. 먼지 농도가 오르더라도 보통 수준입니다. 다만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고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곳곳에 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곳곳이 흐린 날씨인데요.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4도, 세종 25도, 대전은 24도까지 높아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1도, 예산 23도, 부여 역시 23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 보면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서해중부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 중부 0.5, 남부 역시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에는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쭉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도전을 했을 때 좌절할 때도 있고 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의심에 또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재주가 없더라도 10,000시간만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 바로 10,000시간의 법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 3시간씩 10년만 투자하면 누구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만큼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아무리 재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도전하고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자, 과연 가족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일에 도전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10,000시간의 법칙. 이 정도면 나도 프로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입니다. 대전 대흥동 하면은 대전의 문화와 역사, 예술이 살아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곳에 가면 또 우리 지역의 예술을 한눈에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의 대흥동은요, 대전의 인사동이라는 말로 통하는데요.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감성을 덧입혀줄 전시회도 마련됐다고 하거든요. 대흥동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죠. 대전 예술. 그 시간과 흔적을 담은 거리. 작은 갤러리와 문화 공간이 밀집하며 오늘도 지역 예술의 내일을 그리고 있다. 우리의 모습을 담은 대흥동 문화예술 거리를 걸어본다.
대전의 도심 한가운데 다양한 풍경을 담은 길. 근현대 건축물들이 자리한 운치 있는 거리 속에서 대전의 문화가 꽃피고 있다. 벽화를 보고 이렇게 참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런 거를 많이 그렸는데 옛날에 그림을 많이 잘 그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또 여기 오니까 참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고 지나는 엄마들하고 같이 또 볼 때도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좋았어요.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불리며 대전의 인사동이라 일컬어지는 대흥동. 소극장과 갤러리가 곳곳에 자리하며 이곳만의 거리 문화이자 대전의 이색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골목 안쪽에서 1999년에 문을 열어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한 갤러리를 만난다. 이곳 대전 대흥동은 전통적으로 문화의 향기가 이렇게 그윽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2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그 시민분들이 이렇게 문화에 이렇게 음미할 수 있었던 그런 정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저는 이제 20년 전에 여기를 자리를 잡을 때 또 여기가 고향이고 제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꼭 문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곳에선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개관 기념 전시회, 동시대 미술가들의 항해술, 회화 바깥의 회화라는 주제의 기획전이 한창이다. 작업을 하다 보면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좀 외로운 직업인데 항상 주변에 뭔가 사라진다든가, 뭐 사람이 됐든 공간이 됐든 없어지는 걸 많이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직업인데요. 갤러리들은 항상 작가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공간, 작가와 항상 같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게 되고 또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동시대의 작가들이 각기 다르게 풀어낸 예술품을 만나는 시간. 작가들이 보여주는 각자의 개성과 분위기가 따로 또 같이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조우. 마치 대전 미술계의 현재를 보여주는 듯 그 모습이 닮아 있다. 대전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청년 작가분들 20분을 선정을 하셔서 초대를 해주셨는데 이런 기획 전시에 참여하게 돼서 저는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청년 작가들을 위한 기획 전시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리에서도 가장 오래됐다는 갤러리. 34년간 그 이름을 지켜오며 대전의 미술 그리고 한국의 미술 역사를 쓰고 있다. 전시가 없을 땐 소장품을 바꿔가며 문을 여는 이곳에선 1, 2층 공간을 모두 활용해 대규모의 전시회를 열기도 한다. 1985년도에 개관하여 지금 현재까지 그냥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금요일까지 매일 오시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갤러리 와서 그림을 감상하고 차 한잔 또 하고 가면 뭔가 머리에 기가 생긴다 하면서 거의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이 갤러리의 연중 특별전인 한국미술주역전. 50여 명이 함께하며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등 관계의 벽을 허물고 하나의 문화를 공유한다. 한국미술주역전을 17년 전에 이제 하나의 그거를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젊은 작가들 키워주기 위해서 만드는 단체예요. 근데 그 초창기에 하신 젊은 작가가 지금 다 대학 교수로 전임이 되고 다들 중년, 장년이 다 됐어요. 좁다란 길을 따라 들어가면 펼쳐지는 또 다른 문화 공간. 주택을 개조해 예술을 향유하는 장소이자 무인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주인 없는 갤러리, 또 주인 없는 카페여서 누구든 언제든 와서 자유롭게 주인처럼 앉아서 쉬었다 가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자기가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공간이랍니다. 누구든 주인이 되는 공간이에요. 모든 이에게 열린 곳이며 대흥동 갤러리 탐방의 휴식처가 되기도 하는 곳. 때로는 콘서트 현장으로 변신해 문화 거리의 즐거움도 더한다. 공간에 맞게끔 전시를 기획해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세요. 얼마 전엔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 작가들이 큰 잔치를 벌이면서 파티를 열면서 전시했는데 여기는 늘 독특한 컨셉의 전시들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연도 늘 재밌는 작은 공연들이 여기 작은 마당에서 열리고 있답니다. 갤러리의 문턱을 낮춰 대중에게 더 다가가며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든 공간. 그곳에선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그 시간은 나를 더욱더 풍요롭게 채워준다. 짬내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림을 배워서 직접 전시해보고 활동해보는 직장인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하는 그런 예술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술이 멀리 있지 않구나. 내 생활 속, 내 삶 속에 예술이 담겨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나도 표현하고 또 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여기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격주로 전시회를 바꾸며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 회화뿐 아니라 설치 미술, 조각 등 연중 다양한 테마를 소화하며 대흥동 예술에 자부심을 잇는다. 예술은 내 스스로 찾아서 가까운 데서 얼마든지 찾으면 예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미술뿐만이 아니라 음악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놀이공간도 그렇고 내 스스로 찾아야지 어떤 권유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게는 그냥 문화는 셀프다라는 그런 거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정연민 작가의 작품들. 고통스러운 경험을 능동적으로 녹여내며 치유와 성장을 이뤄낸 모습을 그린다. 어떤 수행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수행 속에 있지만 작품 자체도 그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재탄생하게 되는, 저 나름대로도 또 수행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의 추억, 오늘의 행복, 또 미래의 희망을 함께 품은 대흥동 문화예술거리. 이곳의 갤러리들은 대전의 문화를 그려내는 중이다. 올해는 대전 방문회니까 젊은 청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그냥 여기서 놀다 즐기는 게 아니라 문화 공간을 이용을 해서 예술이라는 거를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대흥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세월이 흐르고 주변 모습이 빠르게 변해가지만 그와는 반대로 좀 느릿느릿 흘러가는 것 같고 또 그곳에 가면 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위안을 주는 곳이 바로 이 대흥동의 갤러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을 품고 있는 갤러리부터요. 주택을 개조해서 톡톡 튀는 갤러리로 변신한 곳까지 쭉 만나봤는데요. 대흥동에는 근현대사가 녹아있어서 정말 대전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곳으로 함께 쭉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예술 작품만큼이나 아름다운 광경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밤하늘을 수놓던 불꽃들이 이 수면 위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 상상만 해도 참 아름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네, 그 그림 같은 광경이요. 경남 함안에서는 매년 봄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낙화놀이라고 하는데요. 봄밤을 뜨겁게 물들였던 낙화놀이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보시죠. 멋을 알고 풍류를 사랑하는 조선시대 선조들의 마음으로 너무 황홀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은은한 불꽃송이 함안의 밤을 물들이다. 녹음이 짙어가는 이맘때 아름드리 나무가 곳곳에 자리한 이곳. 자그마한 연못을 품은 정자 함안 무진정이다. 멋지잖아요. 김천에서 왔는데요. 낙화놀이라고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일부러 왔어요. 함안 수박 유명하죠? 네. 수박도 먹고요. 그럴 거예요. 그 사이 함안 낙화놀이 준비가 한창. 3,000개 정도 됩니다. 3,000개에서 3,200개 정도. 몇 개 된다고요? 40개! 화려하고 아주 막 좋을 것 같은데 기분도 좋고. 네, 우리 함안 낙화놀이는 낙화놀이 중에 국내에서 문화재 1호로 우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 10월 달에 경상남도 제33호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2019년도 올 금년도에 28번째 행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낙화봉 만드는 게 전부 손수 제작으로 다 행됩니다. 그래서 찾아간 낙화봉 제조법. 새까만 참숯가루를 한 숟갈 떠 전통한지 위에 골고루 편 뒤 광목천을 심지로 올려준다. 보고 뭐 입이고 뭐 전부 새까맣지 뭐. 한강에 딱 들어가다 놓은 사람 같아요. 두 가닥을 맞잡아 꼬아주면 완성.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드는 게 보기는 이제 쉬워도 이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숟가락입니까? 예, 여기 이제 수치가도 일반 수치 아니고 참나무를 구워가지고 이제 이 가루를 분말로 갈아는 겁니다. 가정에는 뽕나무나 또는 느티나무 이 껍데기나 뭐 또 이런 다양하게 이제 만드는데 전혀 이 참나무 순만 갖고 만드는 것은 우리 함안 낙화놀이. 순수 전통 방식을 고수하여 2013년 특허로도 등록된 낙화봉 제조 방법. 네, 너무너무 화려한 불꽃이 휘날리고 정말 좋습니다. 불꽃 떨어질 때 보면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때 포착된 또 다른 낙화봉. 저희가 달아요? 네, 본인이 달았어요. 그래요? 정성스레 각자 소망하는 바를 적어보는 사람들. 올 이제 관람 오시는 분들 이제 집에 그 가족 화목을 위해서 소원지를 한번 따라보라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낙화봉과 함께 무진정 연못 위에 직접 매달아 보는데 만사형통하시옵고 만수무강하소서. 큰아들 대학 잘 붙도록 기도했습니다. 큰 거 한 개만. 소원이 이루어지시면 꼭 이루어질 거예요. 한편 누구보다 이날만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진가들. 이거 불꽃놀이가 좋다 하는 거는 소문이 많이 나 있으니까. 낙화놀이 하는데 여기 말고 그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여기가 최고지. 무진정하면은 낙화놀이 하는 거 대한민국에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여기 한 11시 반쯤 도착했어요. 행사가 몇 시인데요? 7시 반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리도 잡을 겸 해갖고 빨리 하면 없죠. 어떻게 이게 관등놀이가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여기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쪽이 한 360도 뺑 둘러 발릴 틈이 없죠. 엄청나요. 아니나 다를까 아직 해도 지기 전이건만. 자리 잡아놓게 하죠. 누가? 저기요. 가장 멋진 찰나의 순간을 담기 위해 빈틈없는 명당 전쟁.
서로 이제 먼 데서 오셨네요. 우리는 부산이고 지천이고 먹고서 왔다 가니까 이거 완전히 뭐 어디 천리길을 달려온 거지. 천리길을. 서울, 인천 저기 멀리서 많이 와요. 여기 명이 나누니까. 저도 이제 사진을 여러 군데 뭐 전국 이렇게 다녀봤지만 요거는 좀 접해보지가 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멋지게 담을 것 같습니다.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된 전통문화행사인 제28회 기해년 하만 낙하놀이 개전 고유제를 행하겠습니다. 네. 하만 국민은 더욱 화합하고 농사는 풍년되고 이게 이제 낙하놀이를 이래 함으로써 우리가 제를 모시는데 이때까지 옛날에 선조들이 이렇게 제해해 오던 걸 제를 모시면서 우리가 정중히 앞으로 그 제를 이어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제를 모시고 올해 또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그런 뜻에서 제를 모시는 겁니다. 어스름 해질녘이 되자 나 준비한답니다. 이제 불 붙일 준비해야죠. 3일 1조로 배에 오르고 저녁 7시 드디어 정화가 시작됐다. 횃불과 만나 서서히 타들어가는 낙화봉. 하나씩 한 개 한 개 붙이는 게 전통 방식입니다. 떨어질 낙의 불화. 글자 그대로 떨어지는 불꽃이 감상하는 하만 낙화놀이. 연신 터지는 환호성에 보답하듯 무진장 연못이 붉게 물들었다. 너무 황홀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불꽃놀이는 순간순간 팍 터지고 없어지는데 이거는 계속 아름다운 모습이고 계속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약 2시간가량 바람결에 흩날리는 불꽃송이 장관. 깊은 밤 연못 위를 수놓은 별똥별처럼 잔잔하다가도 강렬하게 감동과 감탄을 자아내는 불꽃의 향연. 세계 불꽃 축제 하면은 거의 다 막 인위적으로 모양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쁘긴 해도 와 하고 했는데 여기는 처음 보는 이런 거고 우리 전통 문화라서 우리 세대들이 잘 모르는 건데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찾아오신 만큼의 그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진정의 어둠을 밝힌 춘야의 낙화. 전통의 멋, 역사의 가치를 간직하며 하만 낙하놀이는 내년에 다시 찾아옵니다. 네, 멋진 낙화놀이 현장 만나고 왔는데 영상으로 봐도 이렇게 멋진데 실제로는 정말 장관이겠죠. 네. 덩달아 저도 소원을 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매년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불놀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또 아끼고 이어가야 할 문화유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경남에서 온 소식 잘 봤습니다. 가족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뭐 별로 먹지 않았는데 살이 잘 찐다. 나는 먹기만 하면 배탈이 난다라고요. 네. 이게 다 체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체질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상 체질과 또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상 체질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오늘 건강톡톡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박지호 한의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한의학에서 보통 이 사상 체질이라고 해서 우리의 체질을
네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그 사상 체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주시죠. 네, 이 사상 체질은 19세기 동무 이재만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체질의학입니다. 동무 이재만 선생님께서는 인체의 성향과 체형을 판독을 하셔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셨고요. 이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네 가지 체형이고요. 이 사상 체질의 핵심은 우리가 이 체질을 정확히 알게 되면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네. 사실 한의원에 가보기 전까지는 나의 체질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체질별로 특징이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자기의 체질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양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태양인의 용모는 머리가 크고 어깨가 넓고 상체가 많이 발달해 있으면서 하체가 굉장히 약해 보여서 보행이 불안해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적인 특성은 폐대 간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폐의 기운이 커서 에너지를 발산은 잘하는 반면에 간이 작아서 에너지를 저장을 적게 하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태양인의 성향은 보통 생각을 뛰어넘는 굉장한 비범함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고 이 추진이 잘 안 될 때 조급함을 또 갖고 있는 게 태양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뇌가 명석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요. 요즘으로 치면 자존심에 굉장히 강한 리더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이제 태음인들은 얼굴이 둥글고 살이 좀 살집이 있으면서 체격이 발달돼 있는 편입니다. 먹는 것에 비해서 이 활동량이 적은 편이라 비만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장부적인 특성은 간대폐소라고 하는데요. 간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운은 굉장히 크고요. 에너지를 발산하는 폐는 작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력과 포용력이 굉장히 좋고요. 점잖고 신중하고 인내력이 강하고 성취욕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조심성과 겁이 많고 의심이 좀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즘으로 치면 약간 우직한 돌쇠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양인과 소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소양인 같은 경우는 머리가 작고 턱이 뾰족하며 어깨가 굉장히 넓고 역삼각형 몸으로서 발이 빠르고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장부적 특징은 비대신소라고 해서 소화기가 굉장히 좋고 신장의 기운은 다소 약한 편을 가지고 있고요. 성향을 보면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추진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또 스타트업 창업에 굉장히 적합한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의 변화가 있고 집안일보다는 바깥일을 중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죠. 소음인들의 특징은 이 단정하고 타원형 얼굴을 갖고 있고요. 온순하고 얌전한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또 상체보다는 하체가 많이 발달된 경향을 갖고 있기도 하죠. 장부적 특성은 신대비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장의 기운은 크고 비장의 기운이 좀 작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약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성향은 치밀하고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매사에 완벽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함과 걱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분히 소극적이고 좀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이렇게 네 가지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저희는 사상체질 네 가지 가운데 어디에 좀 속할까요? 네, 제가 김경섭 아나운서님을 쭉 보면은 어깨가 굉장히 넓으시고요. 얼굴이 작고 하체가 굉장히 길고 운동신경이 이제 좋아 보이세요. 그런 걸로 미뤄봐서는 아무래도 소양인 쪽에 좀 가깝지 않나? 소양인이요? 네. 라고. 아니, 머리가 작다는 이야기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신가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듣기는 좋은데 맞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어깨가 많이 발달해서 굉장히 네,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좋고요. 이목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이런 보아는 후음 쪽에 좀 가깝다. 야무진 성이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상체 단순히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건지 누구 그렇지는 않고요. 상체를 이제 QSCC2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문지에 따라서 문을 쭉 자신이 어떤 체질을 갖고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죠. 또 이런 설문지라면은 체간의 길이에서 이 체형을 판독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체간을 몸통을
선으로 나눈 다음에 이 선을 판독하는 방법입니다. 어깨선, 가슴선, 명치선, 선, 그다음에 골반선 이 선이 어느 쪽에 더 많이 기울어지는가 판독하는 방법인데 간단히 표현을 하자면 이제 양인들 같은 경우 태양인이나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선을 갖게 되고요. 네.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배꼽 라인이 좀 들어가면서 골반이 발달하는 편이 많아서 이런 비너스 형태의 라인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골의 광장지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항아리형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타고난 체형과 달리 이제 나중에 운동이나 이런 것으로 체형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럼 체질도 바뀌는 건가요? 체질은 사실 불변하는 게 정상인데요. 예. 이 제가 체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뼈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근육을 키워도 사실은 뼈의 길이는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타고난 뼈대에 따라서 체형이 바뀔 수가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앞서 체질별 특징을 말씀해 주실 때 성향도 있었잖아요. 네. 구분할 때 성격도 영향을 좀 미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서양의학에서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해서 이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동무 이재만 선생님이시야말로 그보다 훨씬 앞서서 이 마음에서 병이 유래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주요 감정선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먼저 태양인과 소양인의 주요 감정선은 분노와 슬픔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불의를 보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않고 바로 화를 내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바로 양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앞뒤 재보지 않고 화를 낼 수도 있어서 때로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게 또 양인들의 약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음인들은 이 태음인과 소음인의 주요 감정선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면 집안의 대소사나 또는 나라의 대소사가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를 해결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게 바로 음인들의 특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면 집안에 이렇게 식당에 가서 오랜만에 외식을 하는데 음식이 잘못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양인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바로 식탁을 치고 항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음인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분위기도 이런데 그냥 먹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는 것도 음인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저랑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저도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렇게 체형과 기질로 사상 체질을 나눈다 이렇게 앞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상 체질에 따라서 나에게 잘 걸리는 그런 질환도 있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장부에 대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점 있는 장부에서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먼저 태양인에 잘 걸리는 질환들은 열격과 반이라는 증상인데요. 열격반이는 어떤 증상이냐면 소화기가 약해지면서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자주 구토가 나오는 병을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식도나 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간에 저장하는 기운이 강해지면서 지방이 간에 많이 낀다거나 비만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당뇨, 고혈압, 지방간 등을 주의해야 되고요. 덩치에 비해서는 폐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비염과 천식 같은 그런 호흡기 질환에 자주 노출되는 게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의 기운이 약한 게 약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광염이라던가 아니면은 비감염성 질염 같은 비뇨 생식기계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약해지면서 요통 같은 것들이 자주 호소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소음인들은 비장이 약하기 때문에 소화기의 약점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체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체하고 멀미도 나고 어지럽기도 하고 위염이나 식도염이 자주 걸리고 배가 자주 아프다던가 손발이 차가워지는 그런 증상들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네, 소화기 문제나 비만 역시 어떻게 보면 성격이나 성향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감정 조절하는 능력도 체질별로 좀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연구가 1980년대에 있었는데요. 히스테리로 입원한 한방병원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체질이 많았나라고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히스테리라고 하면은 정신적, 심리적인 갈등이 이상 행동이나 이상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과격한 짜증, 급작스러운 우울감, 그리고
과잉된 행동 등이 반복되는 걸 얘기를 하죠. 과연 어떤 체질이 많았는지 예상해 보시겠어요? 네. 음인들이 많지 않을까요? 음인들. 아니요, 저는 양인들. 왜냐하면 양인들이 아까 좀 약간 불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서 뭐 음식점에 가서도 뭐 음식이 잘못 나오면 바로 그냥 항의하고 그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체질을 조사해 본 결과 보면은 태음인이 무려 63%를 차지를 했습니다. 태음인이요? 네. 그다음에 많은 체질이 바로 소음인이었고요. 소음인? 네. 음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를 했는데요. 네. 이 이유는 아무래도 음인들이 좀 성향상 자기 감정을 잘 숨기고 양인처럼 발산을 하지 않고 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나중에 히스테리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저는 소양인, 네. 김전 아나운서는 소음인, 네. 네. 양인과 음인. 네, 그러니까 히스테리는 음인 쪽에 더 많다.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고. 네. 예, 김지원 아나운서.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양인과 음인 이렇게 건강 관리법도 그러면 당연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양인과 음인에 따라서 또 각각 맞는 운동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력이 약해지는 병이 자주 와요. 다리가 마르기 때문에 다리와 하체를 강화시켜주는 스쿼트 같은 운동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소양인 같은 경우는 원래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끈기가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마라톤처럼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보다는 투쟁심이나 경쟁심이 있어서 농구나 축구 등 승부를 겨루는 구기 종목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태음인 같은 경우는 원체가 늘어져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체질이에요.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이 찌고 땀이 날수록 건강해지는 체질이기 때문에요. 조깅이라던가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자주 반복되는 게 추천이 되는 운동이고요. 이 소음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떠들썩한 걸 좋아하지는 않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타입들이 많기 때문에 조용히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요가나 산책 같은 운동이 굉장히 좋고요. 상체 근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상체 근력을 강화해주는 근력 운동이 추가되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몸이 찬 성질이나 열이 많은 성질, 이런 체질에 따라서 맞는 음식들도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음식은 당연히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내 몸에 부족한 기운이 있다면 이 음식으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태양인과 태음인을 비교해 보자면 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운이 위로 상승하는 체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을 내고 또 소화기가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담백한 음식이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잘 맞는 체질입니다.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화력이 좋고 식욕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과식하는 걸 주의해야 되는 그런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태양인들한테 좋은 음식은 머루, 다래, 포도, 레몬, 오렌지 등의 이 신맛 나는 과일이 소화기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과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채소류에서는 배추나 고사리, 버섯 같은 담백한 채소가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태양인들 같은 경우는 새우나 조개 등의 해산물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하지만 태양인들은 양기가 굉장히 뛰어난 타입이기 때문에 삼계탕이나 매운탕처럼 맵고 양기를 올리는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배나 매실이나 자두 이런 음식들이 잘 맞고요.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견과류도 굉장히 좋은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소고기, 우유, 버터, 치즈 등의 유제품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가 있고요. 미역, 다시마, 김 등의 해조류는 칼로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태음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음인들은 열이 오르는 인삼이나 생강 등의 음식들은 잘 맞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소양인과 소음인에게 맞는 음식, 맞지 않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소양인과 소음인들은 그 차이가 있는데요. 소양인들은 타고난 열이 굉장히 높은 체질이에요. 그에 비해서 소음인들은 타고난 냉기가 있는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음인들은 냉식을 자주 하거나 아니면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으면 소화기가 점점 약해지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표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음식들이 참외나 파인애플, 수박, 멜론 등의 시원한 과일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이고요. 오이나 배추 등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보리나 현미 등의 음식들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가 있고요.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같은 육류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하지만 파, 마늘, 고추, 생강, 후추 등의 이런 향신료들은 소양인들의 열을 돋구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소음인들의 좋은 음식들은 소화가 잘 되는 그런 과일들, 오렌지, 귤, 토마토, 대추 같은 게 굉장히 잘 맞고요. 고추, 마늘, 생강 등은 위를 자극시켜서 소화를 돕기 때문에 매운 음식도 어느 정도 잘 맞는 체질입니다. 그리고 소음인들이야말로 닭고기나 민어 등의 보양식이 굉장히 잘 맞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소음인들은 냉면, 참외, 아이스크림, 이 돼지고기 등의 시원하고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사상 체질별 나에게 맞는 음식 또 피해야 할 음식 어느 정도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각 체질별 여름철 섭생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점도 궁금했습니다. 네, 각 체질마다 더위를 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름철 섭생법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열기가 굉장히 많은 체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탈 수가 있죠. 하지만 소화력은 약하기 때문에 마구 찬 음식을 막지는 못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냉기가 있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서 체온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삼계탕 같은 보양식 같은 건 열을 올리기 때문에 태양인들한테 좋지는 않아요. 땀을 흘려서 몸이 허해졌다, 기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맑은 해물탕 같은 걸로 기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체질입니다.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음인이지만 체중이 또 많이 나가는 분들이 많고 원래 땀이 많은 체질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너 더위 많이 타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할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립니다. 이런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찬물이나 찬 음식을 마셔도 탈이 별로 없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수박, 참외, 멜론 등의 시원한 여름 과일이 잘 맞고요. 냉면과 콩국수도 충분히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체질입니다. 하지만 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땀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름철 땀띠, 그리고 습진, 어루러기, 때로는 바이러스성 사마귀 같은 그런 피부병들이 굉장히 잘 걸려요. 그래서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이 땀이 많이 차는 관절 부위 같은 경우는 땀을 잘 닦아주시고요. 자주 등목을 통해서 땀이 피부를 자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여름철 건강관리의 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소양인과 소음인의 여름철 섭생법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소양인들이야말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체질인데요. 소양인들은 열이 굉장히 많고 더위를 많이 타는 대신에 끈기가 약간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체질입니다. 하지만 소화력이 굉장히 좋아서 참외, 수박, 멜론 등의 그런 여름철 음식들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냉면이나 메밀국수 등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름철에도 과도한 활동을 통해서 이런 여름철 온열 질환들,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름철에는 운동을 약간 줄이시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소음인은 여름철을 이 나머지 세 체질보다 굉장히 잘 견디는 체질이에요. 선천적으로 땀이 별로 없고 냉기가 있어서 여름철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다. 오히려 겨울철이 더 힘들다라고 하는 체질인데요. 때로는 에어컨을 많이 쐬어서 냉방병에 잘 걸릴 수가 있게 되고요. 작년 여름에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 여름 같은 더위에는 모든 체질들이 다 땀을 많이 흘리는데요. 이 소양인들은 덥다고 찬 음식을 먹으면 속병이 잘 생겨요. 하지만 소양인들은 소음인들은 땀을 많이 흘렸을 때 그래서 냉면 같은 걸 먹어서 몸을 식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삼계탕 같은 보양식을 먹으면서 기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 어울리는 체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소에 체질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쉽게 마시는 차로 접할 수 있는 한약재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재마 선생님께서는 사상 체질을 구분하면서 체질에 따른 약초도 다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질에 맞는 약초 그리고 매일 먹어도 전혀 해가 되지 않은 약초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는 이 약들은 태양에 좋은 모과라는 약인데요. 모과는 흔히 우리가 모과라고 얘기를 하죠. 모과는 사지가 마르고 다리가 위해지고 힘이 떨어졌을 때 이 다리에 근육을 크게 키워주고 펼쳐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마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약은 갈근이라는 것은 바로 치개입니다. 태음인들의 굉장히 좋은 약이 되고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어깨가 말리고 그리고 굉장히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서 어깨 근육이 잘 뭉치게 돼요. 그리고 땀이 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게 되는 체질이기 때문에 갈근, 그러니까 칙 어깨가 풀어지고 땀이 나면서 촉진될 수 있는
좋은 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차는 바로 구기자인데요. 구기자들은 그야말로 신장의 기운을 보강해주는 좋은 약재입니다. 그래서 구기자 차를 계속 마시게 되면 비뇨 생식기계가 강화가 되고요. 눈이 맑아지고 그리고 다리가 튼튼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양인들한테 굉장히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여기 보실 수 있는 약재들이 바로 인삼과 생강인데요. 인삼과 생강은 바로 소음인들의 가장 중요한 약이 됩니다. 소음인들은 타고난 냉기가 있고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생강으로 소화력을 도와줄 수가 있고 인삼이 열을 올려주어서 소음인의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는 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도 따뜻한 인삼 생강차를 드시면서 기력을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는 한약재 4가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 사상 체질과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점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체질별로 이렇게 똑같은 술을 마셔도 어떤 사람은 분해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멀개진다. 예. 이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술을 잘 마시는 체질은 아무래도 간이 큰 체질이 굉장히 분해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간이 크고 분해 능력이 좋아서 술을 마셔도 쉽게 취하지 않는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인들 같은 경우는 간의 기운이 작아서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고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이 독주, 그러니까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게 되면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잘 나타나게 되고요. 이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간보다는 소화기에 자극이 많이 되어서 이런 술을 계속 드시게 되면 위험 같은 게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이 좀 좋지가 않게 되겠죠. 하지만 또 술에서 가장 문제가 생기는 체질은 바로 태음인들입니다. 네, 태음인들은 자신의 그런 해독 능력을 믿고 과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술에 탈이 나는 경우는 태음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 적당히 마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상 체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여름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한의사 박주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박찬성 기상캐스터. 네, 어제는 낮 동안 덥게도 느껴졌었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지금 기온을 살펴보면 대전은 19.1도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공기가 무척 깨끗한 하루인데요. 지금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좋음 수준이고요. 먼지 농도가 오르더라도 보통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곳곳에 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흐린 날씨인데요.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4도, 세종 25도, 대전은 24도까지 높아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1도, 예산 23도, 부여는 23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서해중부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 중부와 남부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에는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쭉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볼 텐데요. 주제는 1만 시간의 법칙, 이 정도면 나도 프로였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7813번님, 직장 생활하면서 4년 동안 시간을 내서 퀼트에 정성을 쏟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프로가 됐습니다. 한 땀 한 땀이 모여서 작품이 되면 힐링도 되고 행복해집니다. 와, 진짜 작품이네요. 그러네요. 프로신데요. 예. 8691번님, 결혼 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요리를 배워서 와이프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줍니다. 채소, 누들면, 스테이크, 등갈비 등 프로가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와이프가 좋아하니 만족입니다. 네, 이런 거 올리시면 남편들도 집에 가서 잔소리 듣습니다. 네, 너무 멋있으세요. 멋있긴 멋있죠. 네. 참. 자, 2873번님.
한동안 냅킨 아트에 푹 빠져서 이것저것 만드는 재미로 친구네 장롱도 리폼을 해줬습니다. 서랍장, 티슈통, 연필꽂이 열심히 만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다 직접 그리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네, 예뻐요. 0155님, 농산일은 자신이 없어서 못한다고 피해 다녔는데 막상 해보니까 자신이 생겼습니다. 삽질도 요령껏 하면 힘들지 않게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요. 삽질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하나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0795번님, 저는 바느질, 뜨개질 같은 거 잘 못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선물하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한다고 지인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계속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저희도 갖고 싶어요. 지인들이 잘한다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 이 점이 중요합니다. 정말 잘 만드시는 거예요. 예. 네, 1369번님. 몸짱이 되려고 운동기구를 준비했는데 10,000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 저도 몸짱이 될 수 있겠죠? 10,000시간 동안 화이팅! 아침이 좋다도 화이팅! 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괜히 빨래 놀지 마시고요. 예. 8879번님, 25년 동안 십자수를 해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선물해주면 마음이 참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25년 동안 선물만 했더니 저희 집에는 작품이 몇 개 없네요. 그래도 대단하세요. 직접 만들어서 선물도 다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귀한 것들을. 네. 예. 0587번님, 어렸을 때부터 이맘때면 친정 어머니표 머위볶음을 얻어 먹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친정 엄마가 돼서 딸에게 제대로 된 맛을 전수하려고요. 오랜 시간이 저를 주부 9단으로 만들어줬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이 프로 맞네요. 예. 네. 멋지십니다. 예. 자, 오늘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2019 대전 수제맥주 페스티벌이 6월 2일까지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한비탑 광장에서 계속되고요. 단스 안상블의 클래식 칸타빌레가 6월 2일 오후 5시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디바 솔리스텐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은 6월 4일 오후 7시 30분 대전 평송 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진한 우정을 그린 뮤지컬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내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당진 문예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장항항 수산물 꼴값 축제가 6월 1일부터 9일까지 서천 장항항 무량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대륙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스페타클한 무용극 두보가 6월 7일부터 9일까지 천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축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과 친하다는 뜻의 보령 미친 서각마을. 서각을 만나면서 마을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는데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손수 축제까지 이끌어가는 보령의 미친 서각마을 주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월요일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고 현장에서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이번 주말과 휴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